결의안 채택이 확인되자 총회 의장의 발표가 중단될 정도로 기립박수가 이어집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참석한 나라 대부분이 환영한 겁니다.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의결 종족수인 3분의 2를 훨씬 넘은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41, against 5, abstentions 35. 우리나라가 찬성한 반면 북한은 예고대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표는 러시아와 북한 외에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시리아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Вас не поддерживать этот проект. Однако мы знаем 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давлении, которое наши западные партнеры оказывали на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ран. 결의안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한다며 무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를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유럽 주도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제사회가 동조하고 있는 만큼 제재와 함께 러시아가 받는 압박과 고립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은행 7곳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빼버렸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여 개 은행을 연결하며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송금하는 통신망으로 사실상 러시아 무역과 금융의 손발을 묶어놓은 셈입니다. 전산으로 오가는 돈줄이 막힌 데 이어 실제 화물 운송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미국의 대형 물류업체인 UPS와 페덱스에 이어 독일의 DHL이 러시아에 대한 운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경제 제재가 착착 진행 중이지만 EU 밖의 영국은 프로축구 클럽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친한 러시아 출신의 갑부 아브라모비치를 제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Mr. Speaker, it's not appropriate for me to comment on individual cases at this stage. But be in no doubt that the actions that we've already taken, that this House has already taken, are having an effect in Moscow. 러시아는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가스 판매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시에 보유한 금과 17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 기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움도 당장은 별 효과가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최우방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EU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план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ольшие, значимые для страны в целом, а не только для ракетно-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И решил посмотреть на месте, как это выглядит, в каком это сегодня состоянии. Поэтому заранее уже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наверняка многие завидуют тем, кто здесь работает, поскольку строй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важная и грандиозная. Я пригласил вас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говорить о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экономикой, с финансами. Мы с Михаилом Владимировичем обсуждали эту тему, имея в виду, конечно, и те санкци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запа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Уважаемый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мы вас поддерживаем. Мы с вами.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наших ребят. Ура! Спасибо. Ребятам нужна ваша поддержка, уверяю вас. И они это услышат.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 우크라이나를 떠나 루마니아로 건너온 수천 명의 난민들. 9살 딸과 낯선 땅에 발을 디딘 마야 씨는 기막힌 현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We're feeling a lot of pain and pain, just pain, a lot of pain for my country and my people. We do not have words to explain this pain. 그래도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만나는 경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황입니다. 남편을 우크라이나에 두고 세 자녀와 함께 폴란드로 넘어온 마리아 씨는 그곳에 사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Jestem już bardzo zadowolony, że mam dzieci przy sobie. To już się liczy. Takie życie, panie.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떠난 피난민은 83만 명. 유럽연합은 향후 4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난민 1,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럽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돕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150만 명을 받아들일 계획이고 루마니아는 50만 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안정적이어서 EU는 이달 3일부터 입국 비자가 없는 사람에게도 3년간 체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피난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대거 나올 때 묵묵히 기차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들어간 용감한 아버지 세르기 씨. 알고 보니 국내 대기업에서 3년간 일했던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자원 입대를 앞두고 YTN 취재진에 키이우의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30분 단위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지만 키이우 시민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ascist Russian troops launch missile and bomb strikes on absolutely peaceful areas of Kiev. Civilians hiding in the subway. But many civilians currently helping military and other much as they can. 아직 가정에 물과 가스는 공급되고 있지만 약과 휘발유가 부족하고 상점들도 단축 영업을 하는 등 물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hop works is not full time. Only 2, maybe 4 hours every day. Also, I may be afraid that there will not be enough ammunition. 무전기 100개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세르기 씨는 죽음이 두렵긴 하지만
세계 평화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w fighting not only for Ukraine. We are fighting for whole citizens' world, for life, for peace, for the trust. 이처럼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EU는 의료 물자를, 독일과 프랑스는 석유를 보내기로 했고 이웃나라인 폴란드는 의료 철도를 보내 부상자들을 폴란드에서 치료해주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탄약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물자의 종류가 늘어나고 양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한 응급실. 구급대원들이 축 늘어진 6살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의료진이 전력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Да, покажите этому путинскому хуйлу вот эти глаза вот этого ребенка и плачущих врачей. Пидор гнойный, чтоб он сдох, сучара.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키예프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 의사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치료한 환자는 목에 파편을 맞은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Трепетом сердца я могу сказать о том, что когда я оперировал первого пациента, который поступил сюда, это был мальчик 6 лет с осколочным ранением шеи. Мы справились, он жив. 이후로도 총상을 입은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을 치료했다고 밝혔는데 이 병원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들을 지하로 옮겨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희미한 조명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하리코프의 한 병원이 안전을 위해 산부인과 병동을 아예 방공호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민간 시설 파괴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증거가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 피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Самолет опять. Ебать, видели? Отработавшим весь комплекс дал специаль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ударов российских пунктов постоянных складных объектов во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и. Выведены из строя 74.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икаких ударов по жилым кварталам украинских городов не наносят. Пошкоджені квартири. Зараз рятувальники продовжують шукати постраждалих. 6 вже постраждалих ми знайшли. Було загоряння ще на 2 поверхах приблизно площею 20 метрів квадратних. Евакуйовано було 80 осіб. Около 5 часов, я помню точно, 16.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страдали наши тренеры, пострадал персонал, было 2 тяжелых раненых.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 что огонь ведется только по объектам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исключая нанесение ущерба жилой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Исключая нанесение ущерба жилой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Це буде Україна. Це буде Україна. Раз, два, три, четыре, пять, шесть,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10, 11, 12, 13, 14, 15, 16, 17. Есть! Есть, блядь! Дв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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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били, сука!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 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제강점기 우리 말들을 지키고자 목숨을 건 사람들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선조들의 독립투쟁을 기념하는 3.1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누리소통망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명들이 한국에서 침략국인 러시아의 발음으로 표기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되어왔다면서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표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의 지명과 인명은 현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YTN도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요청한 표기법이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지침과 다른 것은 우리 표기 지침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수도는 러시아어의 키예프가 아닌 우크라이나어의 키이우로 적습니다. 대사관은 크이우라 표현했지만 국어원은 키이우가 우리 표기법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쓰는 n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그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는 저희가 으로 쓰지 않고 이로 쓰는 걸로 그 심의 지침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사관에서는 크이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는 키이우로 적는 게 적당해서. 같은 이유로 크림반도는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 발음대로 적어도 표기는 그대로 크림반도가 됩니다. 이 밖에 리보프는 르비우로, 니콜라이에프는 무콜라이우로, 드네프르는 드니프로로 표기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7,000km 떨어진 나라 속 작은 변화지만 평화를 반하는 염원이 실린다면 그 어떤 나비 효과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대상자라도 선거일 당일인 오는 9일 투표는 물론 사전투표 참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유권자와 달리 투표 시간에 제한이 있어 주의합니다. 먼저 확진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만 가능합니다.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 목적으로만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소에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표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엔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닐 장갑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당일인 9일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투표 안내 문자와 이번 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 이후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은 자칫 투표소가 혼잡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여건과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등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 명에 달해 투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걸쳐 투표 기회가 있는 만큼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지난 2017년 말 건립위원회를 발족한 지 4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3개의 상설 전시실과 1개의 특별 전시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향하는 역사의 길목마다 아로새겨졌던 선열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920년대까지 독립군이 사용하던 러시아제 중기관총과 소총을 비롯해 중국 충칭에서 광복을 맞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감회를 담은 서명포도 눈에 띕니다. 임시정부가 국내외 동포들에게 광복 후 계획을 발표한 성명서와 함께 환국할 무렵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애국가 악보도 전시됐습니다. 현재 그 임시정부 관련 유적들이 중국 지역에 있다는 그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기념관은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1919년 3.1운동부터 현재까지 천여 점의 자료로 구성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 기념관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지난 100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100년의 꿈을 심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이래서 내가 니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김혜수 씨가 2년 만에 새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 범죄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물에서 김혜수 씨는 엘리트 판사 역을 맡았습니다. 이른바 김혜수 효과를 입증하듯 공개 이틀 만에 전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년 법정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읽고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런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고 이런 작품이 저에게 온 게 좀 기뻤고요.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하는 디즈니 플러스는 김아중을 내세웠습니다. 여러 장르물에서 흥행 보증 수표로 인정받는 장르 퀸 김아중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5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알렸습니다. 강력계 형사 정세벽 역을 맡아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열연을 펼칩니다. 캐릭터의 매력이라기보다는 결핍이나 치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한번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에 같이 뛰어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OTT 티빙은 방부제 미모의 한지민 씨를 내세운 시리즈물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과거 스크린과 TV를 주름잡던 거물급 여배우들이 복귀 무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선택한 건 무엇보다 미디어 시장의 주 무대가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OTT 드라마를 주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은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스타, 월드 스타가 되는 거는 뭐 기본 루트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이름값 있는 배우들은 OTT로 많이 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렬함과 섬세함으로 무장한 명품 배우들의 OTT 무대 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정재 씨처럼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캔버스에 가득 칠해진 파란색과 하얀색 물감이 오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보통의 캔버스가 아닌 마대에 그려낸 한국의 독창적 추상화인 단색화입니다. 또 다른 방식의 작품은 긴 나무 조각들 사이로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 배어나옵니다. 기존의 접합 연작에서 변화를 시도한 이후 접합 작품입니다. 한국 단색화의 거장 하종현. 작가는 한국 전쟁 이후 가난으로
캔버스를 구하기 어렵던 시절 마대 자루에 물감을 칠하며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뒷면에 물감을 바르고 앞쪽으로 밀어 올려 다채로운 색감을 드러내는 배합법을 60년 동안 고수했습니다. 물감들이 마대의 형태에 따라서 이상한 형태, 꼬부라진 형태도 나오고 뭐 좀 굵은 도 있고 짧은 거 있고 이러한 자연의 얼굴을 갖다가 작품에다가 도입하는 게 좋겠다. 작가를 상징하는 접합 작품은 1970년대 본격 시작됐지만 지금도 진화 중입니다. 물성 탐구의 실험 정신은 작업 방식의 변주를 거쳐 온갖 형태와 느낌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작가는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에는 이게 좀 잘 팔려서 불같이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가져갈까 봐 겁나고 내가 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가야 되겠다. 독창적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39점의 전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열립니다. YTN 김태현입니다.